네, 방금 보도한 조현영 기자에게 이 실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실업률을 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띄었고요. 근데 혹시 이런 통계 발표를 또 일부러 지방선거 끝나고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뭐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적이 잘 없거든요. 네. 김동연 부총리가 충격적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죠. 네. 그런데 뭐 일부러 미룬 건 아니고요. 원래 월간 고향 동향은 이 둘째 주나 셋째 주 수요일에 보통 발표를 합니다. 다만 올해같이 수요일이 지방선거라서 휴일인 이번 달이나 이 광복절과 겹친 8월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하기로 돼 있고요. 네.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공개돼 있던 일정입니다. 근데 일자리가 심각한다는 게 어쨌든 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무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사드 여파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안 됐다. 네. 학원 다닐 학생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된다. 최저임금 얘기는 없는데요. 네. 이 청와대 경제팀만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리부터 예상을 하고 있던 일입니다. 네. 특히 청와대는 고용보험 통계 얘기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보험 내는 사람이 33만 명 넘게 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용보험 내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좀 그나마 괜찮은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들이거든요. 월급 생활자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눈을 감고 있다.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고용보험 내는 것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러다가 장기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 예단할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6.8%라고 해서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 부동산 규제 거기까지 이어진다면 건설업이 안 좋아져서 임시직 또 일용직 취업자 수도 타격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공공부문만으로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업들 논리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규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쉽게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 뭐 장사하는 사람들 뭐든지 좀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새로운 제품, 뭐 서비스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대한상의가 과거에 건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눈썹 문신 같은 건 왜 의사만 해야 합니까? 초고층 빌딩으로 지으려는데 왜 없었던 규제가 생겨서 비도심 지역에는 50층 이상 못 짓게 합니까? 이런 규제 건의들이 있었는데요. 이 현대차 사옥 얘기고요. 이러면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하듯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제계가 규제 개혁 얘기하는데 또 다른 속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죠? 그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영업자들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좀 속도를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대기업들에서는 정부가 검찰 조사, 회계 감사, 또 세무조사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 과거는 잊어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깔려 있군요. 네, 조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